네, 출란교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구독자 난실 방문을 이제 업로드하면서 입끝이 타는 경우가 병이 오는 경우가 이제 그런 경우는 좀 적고 대부분이 난초 자체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입끝이 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렸더니 전화와 카톡 이런 데서 이제 문의가 상당히 많이 오네요. 이제 그런 걸로 보면은 에란인들이 그 전시회 나갔을 때 이 끝 하나 마르지 않고 막 선호촉에다 꽃대도 막 선호대 올리고 이런 게 굉장히 이제 부럽죠. 어떻게 키워야 저렇게 키울까? 정말 잘 키웠다. 그런데 자기가 이제 집에서 또는 난실에서 배양을 하면 이 끝이 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 경우 막 속상하지 않습니까? 이 끝 하나 안 타고 그냥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 끝이 왜 타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대부분이 병인 줄 알고 이제 살균제부터 막 그냥 열심히 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언급을 했는데 이 끝이 타는 경우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병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 병이라 하더라도 병을 주는 요인이 있죠. 일단 난초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병이 와서 병을 견디지 못해서 그런 현상이 잎에서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병은 아닌데 체력이 어떤 이유든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난에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분을 즉시 털어봅니다. 분을 즉시 털어보면 그 뿌리에 이제 제가 이제 한번 할게요.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난초 뿌리가 국수 가닥처럼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렇게 흰 점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이게 이제 곰팡이가 핀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곰팡이가 어떤 이유든지 간에 온 거죠. 이게 이제 곰팡이에 의해서 난초가 스트레스나 또는 타격을 받고 이 끝에서 그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이렇게 곰팡이가 피는 경우에 대부분이 보면 건강한 뿌리보다는 중간중간에 이렇게 물컹물컹 이렇게 이 스펀지층 뿌리가 이제 그 안에 철사처럼 가늘게 있으면 스펀지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물컹물컹해서 썩어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조금 물렁물렁해서 꺾어보면은 이 안이 시커멓게 변한 경우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여기 시커멓게 변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곰팡이가 이제 침투해서 난초를 괴롭히는 경우에 잎끝이 영향이 와요. 그래서 잎끝이 일단 탔다 그러면은 제일 첫 번째는 분갈이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분갈이를 해주라는 말이 아니라 분을 일단 털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분갈이죠. 털어서 뿌리를 잘 세척해주고 곰팡이 묻어있는 거 잘 물로 다시 세척해주고 곰팡이 약에 침지해서 완전 소독을 한 다음에 다시 심어주면 난초가 편안해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쏟아 보니까 분 속에 뭐 곰팡이가 왔다거나 병이 왔다거나 하는 이런 일반 증상이 없이 잘 자라요. 근데 이 끝이 자꾸 타면 그것은 이제 그 미량효소 결핍 현상으로 봐줘야 되는 것이죠. 예. 뭔가가 다양한 20몇 가지의 다양한 먹거리를 주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난초를 줄 때 복합비료, 하이퍼넥스 복합비료, 비타민까지 포함되는 복합비료 하나 딱 사놨다 그래서 그걸로 전부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성분이 뭔지를 다 좀 들여다보고 거기에서 빠져 있는 성분들은 좀 추가해서 좀 보충을 하면 난초가 잘 먹게 되고 또 잘 먹은 난초는 그런 병이 와도 내성이 강해서 이 끝이 잘 안 탑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고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이 끝이 많이 타서 고민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겪는 현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본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란교실에서 이제 구독자 직거래를 제가 영상을 올리죠. 출란교실에 뭐 위탁품이거나 아니면 제가 키우는 난초를 분양할 때는 그냥 구독자 직거래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직거래다 올려버립니다. 제목만 딱 따라서 뭐 홍화소심, 중투 이렇게 올리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제가 이제 구독자 직거래라고 그 썸네일에다가
그 제목을 다는 경우는 저희 구독자 중에서 난을 키우시는 분들 그런데 가서 제가 몇 군데 소개를 하고 난초가 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가서 찍은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영상 안에서도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출란교실이 그 거래에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관여하지 않고 있고요. 굳이 관여를 한다면 뭐 이런 거겠죠. 구독자가 그 소비자하고 구매자죠. 구매자하고 거래를 할 때 좀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 그러면 사유를 정확하게 한번 따져보고 정말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으면은 출란교실이 무슨 힘이 있다고 이 사람들을 제지하겠습니까? 제지할 수는 없고요. 그냥 다음부터 이 사람을 소개를 안 하는 거죠. 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 소비자가 만약에 이제 비도덕적 행위를 했다. 거래 행위에서 뭐 돈을 붙인다 그러다 안 붙였다거나 아니면은 뭐 멀쩡한 난을 받아보고 무조건 그냥 반품하겠다고 때를 쓴다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 판매자를 괴롭히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뭐 어떻게 제재할 방법은 없고 이 저희 구독자분한테 알아서 좀 잘 해결하시라. 두 분 간의 다툼이니까요. 제가 관여할 바가 없어요. 가격도 그렇고요. 뭐 품종에 대한 어떤 뭐 판별 여부 이런 것도 제가 다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알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분쟁이 발생한 거예요. 발생하니까 이제 이 구매자분께서 댓글을 올려놨어요. 그 저희 게시판에다가 지난번에 그 소개해드렸던 난석원 사장님 난실에 이 중투를 구매하려고 이제 서로 내고를 했겠죠. 그러다가 이제 돈을 보냈대요. 근데 이분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안 판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사기 아니냐. 그러니까 댓글 내용은 그렇게 간략하게 돼 있어요. 자초지종을 다 설명하지 않고 돈까지 보냈는데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뭐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그 댓글만 딱 보는 경우에는 이분이 갑자기 변심을 해서 난을 팔기가 싫어졌나? 뭐 이렇게 그냥 오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설사 변심을 해서 난을 팔기가 싫었다 하더라도 그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변심할 수 있잖아요. 구매자가 변심하는 경우도 있죠. 살려고 했는데 예약 다 잡아놓고 이틀 3일 동안 연락이 없어서 연락해보니까 다른 사람한테 못 팔게 해놓고 마음이 바뀌어서 안 사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돈을 보냈는데 배송하려다 보니까 나 안 살 테니까 다시 역송금을 해주세요. 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거래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소비자의 변심도 뭐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분의 변심도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어쨌든 내용은 뭐 사기가 아니냐. 그리고 출란교실에서 소개를 했으면 출란교실도 일종의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하셔서 거래 책임은 없지만 진짜 뭐 자꾸 소비자들 그 댓글처럼 이분이 갑자기 변심을 막 심하게 해서 안 판다 그랬다가 뭐 판다 그랬다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다음부터 소개를 하지 않는 정도 선에서 제가 제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초지종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무조건 이분 말씀만 듣고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알아봤어요. 이제 이 구매자분도 이 영상을 보실 거예요. 제가 알아본 자초지종이 정확한지 안 한지는 아마 또 댓글을 통해서 이제 또 올리시겠죠. 반응을. 한 촉에 이제 중토를 10만 원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그 4촉짜리를 제가 이제 이렇게 4촉짜리를 10만 원에 하기로 했던 거예요. 10만 원에. 그래서 이제 내고가 다 됐는데 이분이 이제 좀 깎아달라. 조금 깎아달라. 그래서 뭐 그럼 8만 원에 합시다. 그래서 4촉을 48, 30에서 8만 원씩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내고까지 하고 거래를 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송금을 한 거예요. 돈을 송금을 했는데 이분께서 이제 보내려고 들여다 보니까 이게 4촉이 아니라 5촉이더라고요. 5촉.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대요. 이만저만해서 보니까 내가 착각을 했다. 4촉이 아니라 5촉이다. 그럼 한 촉을 띄어서 보낼까요? 한 촉을 그냥 이 기회에 4촉만 팔기로 했으니까 한 촉을 제가 키우겠습니다. 했더니 또 띄면 전진촉을 뛸 것 같으니까 또 불안하고 또 세력이 또 떨어질 것 같고 해서 띄지 말고 다 보내라. 그러면 내가 4촉값만 받았으니까 한 촉 값을 조금만 더 쓰시죠. 했더니
뭐 그거는 또 안 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그러면 판매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돈을 이렇게 역송금을 다시 해드렸답니다. 요게 이제 이 한상도 사장님의 해명이에요. 뭐 여기까지 정도가 사실이라면, 요게 팩트라면,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다. 사다 팔다 보면 파는 사람도 그런 경우 있고 사는 사람도 그런 경우 있다고 너그럽게 그냥 웃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해프닝 정도로 볼 수 있는데, 그걸 뭐 사기라고 막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제가 파악한 이 내용이 좀 문제가 좀 다른,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또 댓글을 통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해명을 듣기에는 이 정도로 해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대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그냥 해프닝 정도로 그냥 이해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거 큰 일도 아니고 사기도 아니고 또 뭐 제지할 문제도 아니다. 이게 정식 거래도 아니고 소비자 간의 직거래고 에란인들 간의 거래인데, 뭐 이런 경우 말고도 엄청난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난을 분양을 하면서 배송을 하다 보면 바로 즉시 그냥 뜯어보고 반품을 하지 않고 다 분해 심었다가 하루 정도 지나서 반품하겠다고 다시 분해서 꺼내가지고 보내는 사람도 있고요. 그 난초가 이제 막 스트레스 받거나 오면은 또 한여름 같은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난초가 데미지를 입죠. 그리고 촉수가 많은 거는 또 뭐 자기가 심을 때 막 뿌리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막 이렇게 좀 쓸어내고 그런 상태로 다시 보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그런 경우는 변심을 했다 하더라도 남의 난에 손을 댔으면은 이거는 뭐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조심해서 사지 않는데 경우의 잘못이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 반품하시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떡하겠습니까? 반품 받아주셔야죠. 그래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참가지 뭐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동영상에 그런 얘기를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 1년인가요? 1년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반품해달라고 연락이 온 사례도 있어요. 꽃이 내가 설명했던 꽃이 안 피고 다른 게 폈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른 게 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폈는데 그 다른 거 핀 것이 내가 키우는 난초의 꽃이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색소심을 보냈는데 투과가 간 거예요. 편말이 어떻게 잘못됐는지 그 색소심을 제가 지금 잊어버려 지금도 못 찾고 있는데, 그런 경우 뭐 1년 6개월이 지나야 반품해 줘야죠. 그거 반품 안 해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고 이건 하나의 해프닝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중요한 것은 구독자 직거래는 출랑교실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난초를 저변 확대시키고 또 이 거래도 좀 확대시키고 소비자 중에서 요령 있게 밴드나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못 하시고 루트를 없어서 팔고 싶은데 못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또 거래도 좀 활성화시키고 또 구매하고자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해드리는 하나의 창구로서 출랑교실이 좀 작동을 한번 해보자 하는 뜻에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또 저도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난초 파시는 어떤 그 채널에서 내가 안 사더라도 이렇게 파는 거 구경하고 있는 것도 나름 재미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재미있는 영상 정도다 이렇게 보시고, 저는 항상 저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직거래 그 장터를 찍으면서도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뭔가 정보를 드리고자 그냥 단순히 쇼핑몰처럼 판매만 하는 그런 영상을 잘 안 찍습니다. 이 중에서도 그 판매하시는 에라인이 키우는 배양의 노하우라든가 특징이라든가 뭐 관리 방법 뭐 이런 것들을 꼭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하나씩 첨가를 해요. 그러니까 팔려고 하는 가운데서도 취재를 하는 거죠. 제 머릿속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방송 플러스 정보도 좀 드리도록 이렇게 노력을 할 테니까 직거래 장터도 그런 의미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쟁이 잠깐 있었어요. 그 댓글 제가 지우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본인 스스로 제 이 말이 사실이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지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